문제거든요.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가장 문제도 사실 부모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부모 교육의 최적기가 바로 임신 출산 때구나. 아빠가 오더라고요. 아빠가 여기에. 그래서 특히 첫애인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연출산은 일반 병원에서 그냥 분만하고 수술하는 거와 달리 여러 가지 호흡과 이완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테크닉도 그다음에 뭐 대본도 연습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진통할 때 있다가 보시면 아시죠? 아빠가 같이 동참해서 같이 진통하거든요. 아기 낳는 전 과정을 같이 하게 되면서 끈끈한 좀 전우애가 생긴다고 그럴까요? 그래서 그냥 엄마 나중에 모유수유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. 이게 지금 출산이지만 그 육아도 힘들 때 아빠가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000가정 넘는 가정을 교육하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그래요.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는 수천만 원을 쓰고 몇 달을 준비해서 하는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가정을 만드는 이 순간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무조건 맡기는 거. 뭔가 잘못돼서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연출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아빠들이 변하고 대부분의 아빠들이 아이를 받는 경우 우는 아빠들이 90%입니다. 그렇게 해서 출산의 감동, 또 엄마들이 그 감동과 또 그렇게 같이 하는 이따가 모습 영상을 보시면 더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. 그거를 같이 했던 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쌓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둘째로는 사실은 이 평화로운 출산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. 요즘 가장 심각한 게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. 정신질환으로는 그 자폐증하고 ADHD가 굉장히 많은 건데 사실은 이 아토피 천식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을 때 유익균이 그 장내에 형성되면은 아토피 천식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제가 자주 인용했던 게 이건데요. 미국 알레르기협회 2011년 11월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어디를 조사를 했냐면은 네덜란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. 네덜란드에서 34주 이상 된 산모의 2,733명을 추적 결과를 한 거예요.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거죠. 서양에서는. 병원에서 자연분만한 경우보다 집에서 가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습진과 알레르기, 피부 민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천식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. 이거는 제왕절개는 훨씬 더 많거든요. 제왕절개를 낳았을 때 거의 7-80% 이상 아토피 천식 발생률이 높습니다. 왜 그래? 엄마의 유익균을 산도를 통해서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요. 이따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똑같이 병원에서 낳더라도 자연분만과 그 집에서 가정 출산하는 비율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히 가정 출산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토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민감도가 52% 감소하고 천식의 발생률이 47% 감소한다는 결과가 사실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아토피 천식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거에 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제대로 준비하고 가장 또 이 자연스러운 그 자연 분만이나 자연 출산, 이 분만과 출산 다른 개념이라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요. 또 조심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폐증이라든지 ADHD 같은 이런 부분도 평화로운 출산과 그 이후에 또 평화로운 육아, 또 엄마의 산후 우울증을 줄여주는 것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. 지금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출산의 질이 더 문제입니다. 애가 적은데 적은 애들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, 사실은. 그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 평화로운 출산을 통해서 엄마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또 행복한 그 옥시토신이 쏟아지는 듯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위에 본인의 자존감이라든지 또 수유라든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걸 보면서 자연출산한 엄마들이 사실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아도 산후 회복이 훨씬 더 빠르다. 저는 그 얘기예요. 산후조리원에 200~300만 원 쓸 돈을 자연출산하는데 땡겨서 쓰면 안 되겠냐고. 그리고 유모차를 좀 싼 걸로 사고 유모차는 그렇게 비싼 걸 사고 산후조리원을 몇천만 원을 쓰면서 왜 출산을 하는 데는 저희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또 산후우울증도 훨씬 더 작고요. 대부분 무엇보다도 출산이 엄마의 어떤 치욕의 순간이 아니라 아이 탄생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 기쁨의 환희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둘째, 셋째 낳는 두려움이 없어요.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 기쁨, 정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온전한 기쁨을 엄마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연출산하고 제 지인들, 가족들한테 무조건 권했거든요. 근데 또 2년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사촌 동생한테
권했는데 동생은 받아들였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많은 의료 교육을 받고 아주 힘들게 애를 사촌 동생이 낳았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오빠, 저는 다시는 애를 안 해요. 사실은 이런 말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평화로운 출산을 우리 엄마들한테 돌려줘야 될 우리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 밖에 우리가 자연 출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우리가 지금 해보고 제가 히프노버팅 프랙티셔너 과정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 히프노버팅 제가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. 이런 거라든지 자연 출산 교육이라든지 미국은 히프노버팅과 또 이 자연 출산을 도와주는 둘라라는 게 있어요. 옛날에 우리 보통 마을에서 출산할 때 출산 경험이 있는 이모님, 고모님이 와서 도와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서로 해서 출산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지난번에 내가 둘째 날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했더니 훨씬 더 진통 변하기도 쉬웠고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줬던 거거든요. 그리고 진통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걸 동반자가 생기고 또 미국에서는 그 히프노버팅 교육과 그 둘라를 같이 하면서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출산 그 비용을 한 번 도와주는데 100에서 150만 원 받거든요. 한 달에 2 출산만 하면은 되는 거래요. 그래서 히프노버팅 프랙티셔너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한 3,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젖 마사지를 받으면 돈을 내지만 카운셀링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 돈 내는데 너무 인색하죠. 교육하는. 아직은 이렇게 물질주의 중심적인 약물이나 치료나 처치에 대한 거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사실 확산이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좀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직업들이 양성될 가능성도 있죠.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부모 교육의 첫 단추의 장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연 출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해보려고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. 그래서 여성 단체라든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연 건강의 원리는 뭡니까? 우리의 순수한 의도뿐만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또 뒤에 있어요. 그 이후에 또 의료나 제약사의 구조적인 또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.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 또 단순히 그 사회적인 문제점이기보다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의 문제도 좀 있어요. 본인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본인이 공부를 여기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많은 가정의 선택이 되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거의 불모지에 가깝던 0.001%도 안 되는 걸 0.01% 정도로 사실은 올라오게 됐거든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대역의 메디플라워 출산센터를 비롯해서 또 자연 출산을 실천하는 병원들이 생기고 조산원들 다 죽었던 조산원들이 좀 살아났습니다.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창에 자연 출산이라고 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사그라지지 않게 사실 또 알려주고 최소한 이거를 모두 다 해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레이첼 칼슨이라고 환경 운동의 사실 데모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부와 상가 의사도 다 그런 맥락에 있는 건데요. 우리가 과학기술이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지만 양날의 칼과 같았던 거죠. 편리함은 있지만 우리가 편리함 대신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자연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피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. 고통 총량해버리죠. 그걸 자꾸 피하고 만약에 나는 애 아프니까 수술하고 뭐하고 자꾸 뒤로 이렇게 밀어두면 뒤에 가서 빵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은 환경이라든지 자연주의적인 어떤 시초에 레이첼 칼슨이 쓴 그 명료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죠. 어떤 내용입니까? 제초제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벌레를 다 죽여놨더니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요. 완전히 그 봄이 와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죽음의 들판이 돼버린 거예요. 이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더 큰 파괴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.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반응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말이 없어지는 침묵의 교실에서 마찬가지로 자연하고 점점 멀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좀 자연 출산, 자연 육아, 그다음에 자연 교육으로 이어지는 좀 그 중심을 또 가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운동을 새로운 또 뜻이 맞는 분들하고 좀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오염된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올바른 지식과 선택이 필요합니다. 그런 더 많은 가정이 좀 이 길에 동참하고 또 우리나라도 유럽은 거의 20-30%가 거의 이런
자연 출산이라든지 선택 옵션이 미국도 거의 10%대에 올라왔는데 우리도 최소한 0.001%에서 벗어나서 0.1%라든지 아니면 1%에 정말 원하고 깨어있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이 길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